다음으로는 자회사 두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 헬스케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해외 병원을 사들여서 병원을 경영하는 그런 업입니다.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을 했고요. 그게 이제 2004년도에 가장 먼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본,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호주 이런 순서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7개 국가 86개 임상전지기지, 그 다음에 1,800명의 의료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들까지 다 합치면은 14,000명의 직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다라는 엄청나게 그런 글로벌화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서 나오는 임상 데이터들이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한 그 국가인 미국과 호주,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 성장 속도가 10% 이상 매출이 연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0% 정도 장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30% 이상의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최근에 이제 보이고 있고요. 세계 회사들의 매출을 전체 다 합쳐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6,475억 정도 원화로 제가 이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25년도를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12%씩 매년 성장한다 그러면 거의 8천억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매출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이들 세 개 국가의 그런 EV 에비타를 계산해 봅니다. EV 에비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캐시플로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각국 간의 그런 회계적인 차이점들이 있죠. 이런 회계적인 차이점들을 극복하면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죠. 맨 위에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용들 빼고 그 다음에 판관비 빼고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하고 감가상각이 얼마나 따로 떼어놨느냐 그 부분을 다시 더하면 되죠. 이거를 다 더하면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EV 에비타가 5,800만 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77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 770억을 배수를 얼마 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슷하게 병원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이 회사는 거의 시가총액이 한 600조 원 되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한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EV 에비타가 14.5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장 낮게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 거죠.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덜 주고 있고요. 나머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배가 넘어갑니다. EV 에비타 20배를 적용을 하면은 계략적으로 한 1.5조 원 정도 원화로 환산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 회사들의 각각의 이제 지분율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지분율 100%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이제 조금씩 다르게 이제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6.5%의 지분율을 감안을 하고 거기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또 할인을 합니다. 한 30% 할인을 하면은 가치가 한 6천억 정도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더욱더 투자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더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계산이 된다는 거고 2025년도에는 국내 상장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영위하고 있는 그런 그 병원들을 보면은 난임 관련한 이제 병원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 인공수정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구체적으로는 임신 성공률이 10% 정도 증가하면서 매출도 이제 30%라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크게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올 초에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인 이지스 자산운용의
해외 계열사하고 헬스케어 부동산 펀드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사업 업무 개혁을 체결한 상태고요. 여기서는 금액으로는 6억 5천만 불,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한 8천억 원 정도를 모집을 해서 국내에 그런 개발형 펀드, 그 다음에 해외에는 실물형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 헬스케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 싱가포르의 그런 병원들 퍼포먼스, 그 다음에 난임 연관 사업의 다양한 이제 사업 창출, 그 다음에 신성장 플랫폼으로서 이지스 자산운용하고의 그런 새로운 신규 투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성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25년도에 국내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이 차 바이오텍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크게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티카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슷한 사업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시장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느냐 하는 성장성을 봐야 될 텐데, 생산 시설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수요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벡터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전체를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성장성을 예측할 때 그 규모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성장성이 대단히 높은 분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2023년 올해 1월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임상을 보면은 2,200건입니다. 그리고 전 임상까지 포함한 전 세계 글로벌 임상을 보면은 3,343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43%가 북미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백 개밖에 되지 않았던 이런 임상 개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CGT, CDMO 시장이 크게 올라오고 있고, 이 마티카는 CGT, CDMO를 선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마티카 홀딩스라는 회사는 2022년 작년도 5월 달에 500리터 용량의 바이오 리액터로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제조 설비를 넓혀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2공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제2공장이 완공되면은 2,000리터로 크게 이제 생산 시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생산하던 이제 다양한 벡터들, 그다음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그다음에 생산 서비스까지 총괄해서 다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CGT, CDMO 시장 전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시장은 매년 한 20% 이상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2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마티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 단계로 보면은 미국의 1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공장을 세울 거고, 향후에 판교에도 제2 테크노밸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생산 시설을 넓혀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티카 미국 텍사스에 이제 1공장 500리터짜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2,000리터까지 이제 증설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1공장에서는 이제 고객들의 임상, 1상, 2상 제품들까지만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2공장에서는 임상, 3상하고 상업화 단계의 그런 물질들을 생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교의 제2 테크노밸리의 CGB, 그러니까 셀진 바이오 뱅크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 가동할 계획인데요. 그 생산시설이 가동하게 되면 매출액은 상당폭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본다 그러면 매출 1공장은 작년도에 이제 완공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2공장, 그 다음에 판교 1공장, 계속해서 판교 2공장으로 늘려가면서 또 미국 3공장까지 늘려가서 최종적으로는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판교에 지금 짓고 있는 판교 CGV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완공이 되면은 아시아 허브로서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미국 공장의 미국 마티카에서는 사업화라든가 아니면 기술의 고도화 작업을 하는 반면 이 판교에서는 고효율 그리고 고품질의 대량 생산을 추진한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파이프라인들, 기업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들, 그 다음에 자회사들, 차 헬스케어, 그 다음에 마티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차바이오텍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조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CMG하고 차 백신 연구소는 현재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장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합쳐보면 지분율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약 1,500억 원 정도 되죠. 나머지에 대해서 빼고 계산하면 1조 1,100억에서 CMG 제약하고 차 백신 연구소 시장 가치를 빼면은 대략적으로 한 9,500억 정도가 남죠. 그리고 아까 차 헬스케어 밸류에이션을 제가 간략하게 했는데요. 한 6천억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빼고 나면은 나머지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뭐가 남냐면 차 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요한 파이프라인 2개, 이 가치와 CGT, CDMO, 즉 마티카의 그런 가치 평가를 이 2개를 다 합쳐서 3,600억 정도의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거꾸로 환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실 때는 그런 파이프라인 2개와 마티카의 성장성 이런 거를 과연 이제 3,600억 정도에 사면은 쌀까라는 생각만 하면 되시겠죠.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정말 싸게 느끼느냐 아니면 비싸게 느끼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